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3월 23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덴버 너게츠입니다. 워싱턴은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23위 동부 11위에 워싱턴, 전체 4위 서부 1위에 덴버입니다. 몬테모리스, 브래들리 빌, 코리 키스퍼트, 크리스타 포르징기스, 다니엘 게포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워싱턴이고요. 다멀 머레이, 켄타비우스 칼데르법,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케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입니다. 워싱턴은 카일 쿠즈마 선수 일단 GTD. 네, 근데 다업투볼이기 때문에 못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덴버는 길레스피 선수가 아웃이고요. 주요 선수는 워싱턴만 빠져 있고요. 덴버는 주요 선수 전부 다 출전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덴버의 우세, 2번 맞대결은 워싱턴 우세, 네, 3번 맞대결 덴버의 우세, 4번 맞대결은 워싱턴 우세를 보겠습니다. 네, 5번 맞대결은 덴버의 우세입니다. 워싱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 디펜시브 레이팅 119,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9고요. 페이스 97. 홈에서는 120, 116으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4입니다. 페이스 98. 5경기 승패는 1승 4패, 현재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0위,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8%,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4개입니다. 3할 평균 득점은 110점이고 평균 실점은 115점으로 득점 마진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덴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0, 디펜시브 레이팅 120, 넷 레이팅 0이고요. 페이스 94. 원정에서는 118, 118로 넷 레이팅 0입니다. 페이스 93.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6위, 3점슛 성공률 38%, 필드골 성공률 50%로 최상위권 기록입니다. 어시스트 29개, 턴오버 14개로 2대1을 넘는 굉장히 좋은 비율을 자랑하고요. 3할 평균 득점은 112점, 평균 실점은 113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 스탯을 가지고 있지만 3월 경기력은 형편없습니다. 워싱턴 홈 성적은 16승 18패, 덴버 원정 성적은 18승 18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덴버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일반 승패는 덴버 승,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 쪽으로 플러스 6.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덴버의 마행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27.5로 잡혀 있고요. 이것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이 한 100점 경기 정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에서 한 105점 정도 경기를 예상하기 때문에 네, 덴버가 그리고 한 115, 120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더 보고 있고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풀마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덴버가 최근에 경기력이 정말 좋지 못하긴 한데 1.5밖에 안 잡힌 게 좀 신기합니다. 왜냐면 워싱턴 경기력이 더 형편없거든요. 워싱턴은 최근 경기력이 한 4-5경기 정도가 100점을 못 넣고 있습니다. 네, 경기력이 진짜 형편없는데 1.5밖에 안 잡혀 있어서 저는 풀마인 덴버가 이거는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입니다. 전체 11위 동부 7위의 마이애미, 전체 8위 동부 5위의 뉴욕 닉스입니다. 게이브 빈센트, 타일러 히로, 지미 버틀러, 케빈 러브, 뱀 아데바요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마이애미고요. 제일런 브런슨, 퀸틴 그라임스, RJ 베럿, 줄리어스 랜들, 미첼 로빈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욕입니다. 마이애미 결정자는 라우리 그리고 마틴 선수, 케일러 마틴 선수가 GTD가 걸려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저는 중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우리 선수가 나와주면 제일런 브런슨 제어가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케일러 마틴 선수도 지금 이제 지미 버틀러를 대신해서 3번으로 나올 수 있는 사이즈가 좀 좋고 스피드도 있으면서 운동 능력도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이 두 명의 수비수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디 젤러 아웃, 그리고 뉴욕은 결정자 없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2번 맞대결은 마이애미 우세, 3번 맞대결도 마이애미 우세, 4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5번 맞대결은 마이애미 우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6으로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96. 홈에서는 127, 115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12입니다. 페이스 101. 최근에 공격력이 나쁘지 않죠. 네, 점수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8위, 3점슛 성공률 33%, 필드골 45%,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3개. 어시 턴오버 비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14점, 평균 실점은 115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뉴욕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18로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는 97. 원정에서는 114, 112로 넷 레이팅이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플러스 2.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7위, 10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46%,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2개. 3월 평균 득점은 119점, 평균 실점은 114점, 실점 마진은 플러스 5점입니다. 5경기 승패는 3승 2패긴 한데 전반적으로 3월 흐름은 뉴욕 닉스가 훨씬 좋습니다. 마이애미 홈 성적은 24승 13패, 뉴욕 원정 성적은 22승 14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전부 다 뉴욕 닉스가 승리를 했고요. 저는 일단은 라우리와 케일런 마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보긴 해야겠지만, 두 선수가 나와도 저는 일단은 승리는 뉴욕이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승패는 뉴욕 승,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쪽으로 마이너스 1.5의 핸디. 그러니까 히트가 지금 이제 정배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뉴욕 닉스의 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뉴욕 닉스의 프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기준은 221.5인데요. 저는 라우리와 마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언오버가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런 브론슨을 막을 수 있는 가드가 마이애미 히트에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우리가 나와주면 제어가 좀 가능할 걸로 봐서 라우리와 마틴이 전부 다 출전을 한다면 언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명 다 못 나오거나 한 명 정도만 나온다면 오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풀마인과 언오버 중에는 저는 뉴욕 닉스 승이 좋아 보여서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전체 19위, 동부 9위의 토론토, 전체 23위, 동부 12위의 인디애나입니다. 프레드 밴블릿, 오지 아누노비, 스카리 반즈, 파스칼 시아캄, 야코 퍼들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토론토고요. 앤드류 네마드, 버디 힐드, 베네딕트 메서린, 에런 니스미스, 마일스 터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디애나입니다. 토론토는 주전 3번 스카리 반즈가 GTD가 걸렸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서 내일 반드시 출전 여부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벤튼 아웃. 인디애나는 두아르테와 할리버튼 GTD인데 두아르테는 못 나오더라도 할리버튼이 출전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네, 제가 4일, 5일 전에 한 두세 경기 이후에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토론토는 스카리 반즈, 인디애나는 할리버튼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토론토 우세, 2번 맞대결은 반반 보겠습니다. 요새 아누노비 되게 잘하거든요. 3번 맞대결은 토론토 우세, 4번 맞대결도 토론토 우세, 5번 맞대결은 인디애나 우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0, 디펜시브 레이팅은 114로 넷 레이팅은 플러스 6입니다. 페이스 99. 홈에서는 125, 110으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15입니다. 페이스 99. 홈에서 진짜 잘했죠. 네, 최근은 트레이드 마감,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홈 경기에서 토론토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원정에서도 잘했지만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5위,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45%, 어시스트 23개, 턴오버 11개, 턴오버 비중 굉장히 좋죠. 3월 평균 득점 115점, 평균 실점은 113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2점입니다. 인디애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이 114, 디펜시브 레이팅 119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 102. 원정에서는 112, 114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2입니다. 페이스 103. 아무래도 원정보다 홈이 좋은 인디애나죠. 대부분의 모든 팀들이 그렇긴 하죠. 5경기 승패는 2승 3패에서 2연패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샬럿한테도 졌습니다. 샬럿한테 질 때에는 좀 최악의 경기긴 했고요.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9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6위,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6%,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4개. 엄청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3월 평균 득점 120점, 평균 실점은 125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토론토 홈 성적은 23승 13패, 인디애나 원정 성적은 13승 23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인디애나가 2승 0패를 우세하지만 내일은 토론토가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반지가 만약에 안 나오면 살짝 애매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토론토 랩터스 쪽으로 마이너스 7.5의 핸디가 있는데요. 스카리 반지가 나오고 할리버튼이 못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할리버튼이 나온다면 저 마이너스 7.5는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저는 스카리 반지는 나오고 할리버튼은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론토 마인 추천드리고요. 언어버 기준은 233.5인데요.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할리버튼과 뭐 이제 스카리 반지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지만 언어버 추천,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 저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가 최근에 이제 공격력도 좋고 특히 홈에서 더 좋고요. 그리고 인디애나도 수비는 못하지만 아무튼 공격력은 그래도 쓸만하기 때문에 오버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전체 14위, 서부 7위의 댈러스, 전체 13위, 서부 6위의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조시 그린, 레지 블럭,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댈러스고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난테 디비첸조, 드레이먼드 그린, 케본 루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일단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 선수가 전부 다 GTD가 걸려 있고요. 모리스 선수, GTD. 골든 스테이츠는 주전 4, 5번 그린과 루니 선수가 GTD가 걸려 있는데 프로바블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위긴스, 게리 페이튼 2세, 타이 제롬, 그리고 이거 달라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반반 보겠습니다. 너무 뭐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2번 맞대결은 댈러스 우세, 3번 맞대결도 저는 댈러스 우세 보겠습니다. 4번, 5번 맞대결은 전부 골든 스테이츠 우세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뭐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판단하는 건 어렵고 내일 이제 출전자 명단 확정이 되는 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5, 넬 레이팅은 마이너스 3이고요. 페이스는 96. 홈에서는 89, 106으로 뭐 마이너스 17인가요? 네, 17. 페이스 98.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지금 5경기 홈 기록이 좋지 못한데 저거는 표본이 굉장히 적고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댈러스는 홈 경기력이 좋은 팀입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3위,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2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6점,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요새 댈러스는 제이든 하디, 뭐 닐리키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물론 순위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돈치치가 카이리 어빙이 쓸 때 강제로 이제 스텝업을 좀 했기 때문에 내일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전부 다 나온다면 골든 스테이츠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 스테이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20, 넬 레이팅은 마이너스 1이고요. 페이스 101. 원정에서는 118, 122로 넬 레이팅 마이너스 4입니다. 페이스 102.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8위, 3점슛 성공률 38%, 필드골 성공률 47%입니다. 어시스트 29개, 턴오버 16개, 3월 평균 득점은 118점, 평균 실점 118점입니다. 내일 뭐 두 팀은 공격력이 더 좋고 수비력은 좀 떨어지는 팀들, 그러니까 지금 골든 스테이츠의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가 18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순위거든요. 위긴스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래서 지금은 저거보다는 좀 더 낮은 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출전하면 득점력은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홈 성적은 22승 14패, 골든 스테이츠 원정 성적은 8승 29패. 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1패로 반반을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저는 내일 돈치치와 어빙 중에 한 명은 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일반 승패 골든 스테이츠 승, 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쪽에 플러스 1.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골든 스테이츠 마헨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230.5인데요.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출전 여부를 봐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 중에 한 명이 못 나오지만 오버를 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이든 하디, 뭐 닐리키나
뭐 우드, 클리버 이런 베르탕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벤치에서 득점이 어느 정도 좀 해줄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버를 찍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출전자 명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풀마인 승패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결정자 보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내일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뭐 어젠가 그저건가 경기를 했죠. 뭐 시카고가 진짜 완전 필라델피아 죽여버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내일도 어떨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22위 동부 12위의 시카고 불스, 전체 3위 동부 3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패트릭 베벌리, 알렉스 카루소, 잭 라빈, 더마드로자,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시카고 불스고요.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어스 해리스, 피자이 테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일단 시카고는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자본테 그린 선수와 GTD 이 두 명의 선수가 전부 다 수비가 좋은 선수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과 PJ 터커가 GTD입니다. 이거 제임스 하든과 PJ 터커 GTD가 예전에도 몇 번 걸렸었는데 원정에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아웃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살짝 불안한 것 같습니다. 주전 1번, 2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 우세, 3번 맞대결은 시카고 우세, 4번 맞대결도 시카고 우세, 5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 우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인가요? 3월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순위가 시카고 불스로 알고 있거든요. 3월 평균. 네, 그러니까 패트릭 베벌리 오고 나서 완전히 다른 팀으로 성장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조금 많이 좀 나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경기는 시카고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리고 홈 성적이 괜찮거든요. 시카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 109, 넷 레이팅은 플러스 6이고요. 페이스 94. 홈에서는 118, 113으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5입니다. 페이스 96. 5경기 승패 4승 1패 3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5위,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48%,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3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17점, 평균 실점은 114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 필라델피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1, 디펜시브 레이팅 104, 넷 레이팅은 플러스 17, 페이스 94. 원정에서는 130, 107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23인데 이건 표본이 몇 개 없었고 뭐 사실은 시카고 불스한테 지기 전까지도 필라델피아는 거의 8연승 중이었나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필라델피아에 좀 기세가 살아있지 않나. 대신 주전 선수가 전부 다 출전을 한다면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6위, 3점슛 성공률 38%로 전체 1위, 필드골 성공률은 48% 전체 7위 기록입니다.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3개, 3월 평균 득점 123점, 평균 실점은 111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12점입니다. 와, 이런데도 시카고 불스가 어떻게 필라델피아를 홈에서 수비를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자본테 그린도 복귀를 했고 빌리 도노반 감독의 로테이션, 선수 로테이션이 진짜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카고 홈 성적은 20승 16패, 필라델피아 원정 성적은 22승 12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시카고 불스가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PJ 터커와 제임스 하든이 출전을 한다고 생각해서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한 번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시카고 불스 쪽으로 플러스 2.5 핸디가 있는데 저는 꾸역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의 프렘 봤습니다. 언어버는 222.5인데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제임스 하든과 PJ 터커의 출전 여부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PJ 터커나 제임스 하든 출전 못한다면 시카고 불스 승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전체 6위, 서부 2위의 멤피스, 전체 29위, 서부 15위의 휴스턴입니다.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존 컨차르, 자렌 잭슨 주니어, 자비어 틸머니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고요.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캐년 마틴 주니어,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알프렌 생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휴스턴입니다. 멤피스는 일단은 자모란트가 복귀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일단 와이어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애초에 그 댈러스 전과의 경기 때, 골든 스테이트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자모란트가 휴스턴전에 복귀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스티븐 아담스 아웃이고요. 딜런 브룩스 선수는 그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아웃. 휴스턴은 테이트 선수만 아웃입니다. 근데 벤치에서 테이트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테이트 아웃은 좀 아쉽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멤피스 우세, 2번 맞대결은 휴스턴의 약 우세 또는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맞대결은 휴스턴 우세, 4번 맞대결은 멤피스 우세, 5번 맞대결은 휴스턴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3, 넷 레이팅 플러스 3이고요. 플러스 5고요. 페이스 98입니다. 홈에서는 128, 118로 넷 레이팅 플러스 10, 페이스 95. 진짜 홈에서 강합니다. 멤피스가 제일 홈 성적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3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위입니다. 클리브랜드에 이어서 2위고요.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3개. 3할 평균 득점은 116점, 평균 실점은 113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입니다. 네, 전체 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3,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로 렐레이팅은 마이너스 4고요. 페이스 97. 원정에서는 이제 홈 연전을 하고 원정 나오기 때문에 원정 기록은 없습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휴스턴의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3점슛 성공률, 필드골 성공률 거의 다 최하위입니다.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6개, 3월 평균 득점 113점, 평균 실점은 115점,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저런 지표를 가지고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괜찮았거든요. 홈에서 조금 더 이겨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 홈 성적은 30승 5패, 휴스턴 원정 성적은 6승 28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멤피스가 2승 0패를 우세한데요. 저는 일반 승패는 멤피스의 승, 그리고 멤피스 쪽으로 마이너스 12.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굉장히 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일 자모란트가 100% 출전을 만약에 하는 거면 네, 멤피스 마헨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휴스턴 프렌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 출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멤피스 마헨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멤피스 그 언어버는 226.5가 잡혀 있는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휴스턴도 최근에 수비는 안 좋지만 득점은 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휴스턴이 내일 만약에 지더라도 한 110점은 넣고 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모란트가 나온다면 저는 이제 그 멤피스 마헨, 그래서 풀마인 추천드리고요. 자모란트가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고 좀 애매하다, 또는 자모란트가 나와도 오버 확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모란트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풀마인과 언어버 추천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1위 동부 1위의 미러키, 전체 28위 서부 14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주로 할러데이, 그레이스 넬런,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 아테토쿤보, 브룩 로페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러키고요. 트레 존스, 데빈 바셀, 켈든 존스, 제레미 소에, 잭 콜리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미러키는 타나시스 아테토쿤보 아웃, 그리고 제이 크라우드 아웃, 드라기치 아웃, 마이어스 레너드 아웃입니다. 주요 선수는 크라우드밖에 없습니다. 결정자 중에. 샌안토니오는 데빈 바셀, 켈든 존슨, 제레미 스웬, 잭 콜린스, 그리고 캔버치 선수 전부 GTD인데요. 스퍼스는 오늘 뉴올리언스전이랑 하는 경기를 버리고요. 내일 경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플레인 토너먼트도 못 가, 풀업도 못 가거든요. 그리고 탱킹 해야 됩니다. 네, 웬반야마 레이스를 위해서. 근데 전체 1위 팀이랑 얼마만큼 비빌 수 있는지 아마 선수들 경험을 위해서 오늘 경기는 쉰 것 같습니다. 내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물론 승리는 미러키가 하겠지만.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미러키 우세, 2번 맞대결은 샌안토니오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맞대결은 샌안토니오 우세, 4번 맞대결은 미러키 우세, 5번 맞대결은 미러키 우세입니다. 미러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6, 디펜시브 레이팅 115, 넬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101. 홈에서는 118, 123으로 넬 레이팅 마이너스 5입니다. 페이스 101.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7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3위,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6%,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4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 124점, 평균 실점은 120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샌안토니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7, 넬 레이팅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 100. 원정에서는 84, 119로 오늘 뭐 뉴올리언스는 탈탈 틀렸습니다. 네, 페이스 100이고요.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9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30위,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성공률 46%,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5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 113점, 평균 실점은 119점으로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6점입니다. 미러키 홈 성적이 29승 7패, 샌안토니 원정 성적 6승 28패. 올 시즌 맞대결 성적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샌안토니오가 1승 0패를 우세합니다. 저는 일반 승패는 미러키 승을 보고 있고요. 미러키 벅스 쪽으로 마이너스 17.5의 핸디가 잡혔거든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진짜 못했고 오늘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을 하면 당연히 저 기록이 맞는데요. 주전 선수들이 전부 다 만약에 샌안토니오가 내일 나오면 저 정도는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의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232.5인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전 선수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의 주전 선수들이 전부 다 출전을 한다면, GTD 관련 선수들이 전부 다 출전을 한다면, 저는 샌안토니오의 그러니까 풀마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저 중에 뭐 한 2명만, 3명만 출전을 한다. 그러면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애틀란타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17위, 서부 8위의 미네소타, 전체 14위, 동부 8위의 애틀란타입니다. 마이크 콘리,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든 맥다니엘스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카렌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고요.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 디안드레 헌터, 존 콜린스, 클린트 카펠라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애틀란타입니다. 미네소타는 카렌서니 타운스 GTD, 앤서니 에드워즈 GTD, 그리고 제일런 노웰 선수 GTD입니다. 내일 저 세 선수가 전부 다 출전하면 오랜만에 풀 미네소타입니다. 애틀란타는 디존테 머레이 선수 GTD인데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투백이고 내일 미네소타가 훨씬 좋은 경기라고 잡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존테 머레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애틀란타 우세, 2번 맞대결은 반반, 3번 맞대결은 미네소타 우세, 4번, 5번 맞대결 전부 미네소타의 우세로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6, 넬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100. 홈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7, 디펜시브 레이팅 110으로 넬 레이팅 마이너스 3입니다. 페이스 94. 근데 카렌서니 타운스만 돌아오면 완전 다를 겁니다. 완전 다를 겁니다.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3위. 수비가 더 좋은 팀입니다.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9%,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5개. 3월 평균 득점 120점, 평균 실점은 119점, 네, 득실점 마진 플러스 1점. 애틀란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점,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9, 넬 레이팅 마이너스 1이고요. 페이스 103. 원정에서는 118, 124로 넬 레이팅 마이너스 6입니다. 페이스 100.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0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2위. 상반되죠. 공격이 더 좋은 팀이고요. 오늘 보니까 수비 진짜 좀 많이 엉망이긴 하더라고요.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8%,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2개. 턴오버랑 턴오버 비중 좋고요. 3월 평균 득점 121점, 평균 실점은 122점으로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1점입니다. 애틀란타가 오늘
전반까지는 진짜 수비가 아쉬웠고 후반에는 그냥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전반 같은 경기력은 진짜 수비가 만약 그렇게 돌아가면 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홈 성적은 20승 17패, 애틀란타 원정 성적은 16승 21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미네소타가 1승 연패를 우세하고요.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 카렌서니 타운스가 전부 돌아온다고 보고 있어서 미네소타의 일반승, 그리고 미네소타 쪽으로 잡혀있는 마이너스 3.5 핸디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40.5인데요. 저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만약에 나오면 언더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 선수는 오랫동안 경기를 좀 쉬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부상이 완치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언더인데 이거는 뭐 좀 고민해보고 언어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미네소타의 승을 강력하게 보고 있어서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유타 제주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입니다. 전체 18위, 서부 12위의 유타, 전체 25위, 서부 13위의 포틀랜드입니다. 테일런 홀튼 터커, 오차이 악바지, 라우리 마카넨, 켈리 올리닉, 워커 캐슬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유타고요. 레미안 릴라드, 캠 레디시, 마티스 타이블, 그리고 와포드, 트렌드 와포드죠. 유서프 너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유타는 일단은 1옵션이죠. 라우리 마카넨 GTD고요. 조던 클락슨과 섹스탄 선수는 아웃입니다. 포틀랜드는 라시르 리틀 GTD,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 앰퍼니 사이먼스 전부 다 아웃, 윈슬로우 아웃, 바지도 아웃입니다. 뭐 포틀랜드는 지금 뭐 너무 또 부상이 많네요. 사이먼스와 그랜트는 이 정도면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주전 1번 맞대결은 포틀랜드 우세, 2번 맞대결은 유타의 우세 보겠습니다. 3번 맞대결도 유타의 우세, 4번 맞대결도 유타의 우세, 5번 맞대결만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커 캐슬러 진짜 잘하거든요. 반반 또는 포틀랜드 약 우세 보겠습니다. 그래도 베테랑인데요. 포틀랜드는 릴라드 빼고는 사실 볼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너키치도 좀 약해서 득점을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릴라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릴라드 쪽으로만 수비가 가면 악바지 선수 수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내일은 좀 많이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마카네 선수는 일단 출전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2, 디펜시브 레이팅 119, net 레이팅 플러스 3이고요. 페이스 99. 홈에서는 124, 121로 net 레이팅 플러스 3입니다. 페이스 99. 오펜시브 레이팅이 평균적으로 120을 넘습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4위,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5개. 턴오버가 좀 많죠. 이게 주전포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전포가로 되어 있는 섹스턴도 애초에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가드가 아니라서 턴오버가 좀 많습니다. 3월 평균 득점 118점, 평균 실점은 121점으로 마이너스 3점입니다. 마진은. 포틀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점, 디펜시브 레이팅 122, 넷 레이팅 마이너스 12고요. 원정에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저는 최근에 NBA 전체 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건 포틀랜드 또는 워싱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포틀랜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5경기 승패 0승 5패, 6연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7위,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47%,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4개. 3월 평균 득점 109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20점입니다. 득실점 마진이 마이너스 11점이죠. 유타 홈 성적은 22승 13패, 포틀랜드 원정 성적은 14승 22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포틀랜드가 2승 1패로 우세하지만 내일은 유타가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카넨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뭐 마카넨이 없는 상태에서도 승리하는 거 보면 마카넨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카넨이 왔을 때 훨씬 더 좀 스무스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패는 유타 승, 유타 제주 쪽으로 마이너스 3.5 핸디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유타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235.5인데요. 저는 포틀랜드가 득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언더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입니다. 전체 19위, 서부 11위의 레이커스, 전체 12위, 서부 4위의 피닉스입니다. 디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자레드 반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레이커스고요.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조시 오코기, 토리 크레이, 미스믹 비욘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GTD, 그리고 밤바와 제임스는 아웃이고요. 피닉스는 디안드레 에이튼과 듀란트 아웃인데 이러면서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맞대결은 피닉스 우세, 3번 맞대결은 반반, 4번 맞대결도 반반 또는 피닉스 약 우세, 5번 맞대결은 레이커스 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크리스 폴이 회춘한 것처럼 잘하거든요. 물론 득점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능력이 좀 좋아졌고, 데빈 부커는 최근 평균 득점이 한 30점일 겁니다. 30점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데빈 부커 말고는 없습니다. 에이튼도 없고 듀란트도 없고요. 벤치에서는 굳이 뽑자면 랜드리 샤멧, 뭐 카메론 페인도 못하고 벤치에서도 스스로 득점을 뽑을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빈 부커 선수만 사실은 레이커스가 마킹을 해주면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싶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디안드레 에이튼 상대로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에이튼이 내일 빠지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조금만 좀 역할을 해준다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레이커스의 약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잘 모르겠어서 반반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커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6, 디펜시브 레이팅 113, net 레이팅은 플러스 3이고요. 페이스는 96. 홈에서는 115, 115로 net 레이팅 0입니다.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2위, 수비가 더 좋은 팀이죠.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4개, 3월 평균 득점 113점, 평균 실점은 109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피닉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점, 디펜시브 레이팅 117점, net 레이팅 마이너스 7이고요. 페이스 103. 원정에서는 113, 119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6입니다.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7위. 여기도 수비가 더 좋죠.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성공률 46%,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3개로 어시 턴오버 비중 훌륭합니다.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기 때문이죠. 3월 평균 득점 118점, 평균 실점은 114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4점입니다. 양팀 다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4점이네요. 레이커스 홈 성적은 19승 17패, 피닉스 원정 성적은 15승 21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피닉스가 2승 0패를 우세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레이커스의 약 우세 또는 반반이라고 했는데, 일반 승패를 제가 피닉스 승 그리고 1.5 핸디가 있는데 피닉스 마헤를 찍은 이유는, 레이커스가 피닉스한테 엄청나게 지고 있으면 한 몇 년 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피닉스 승을 찍어놨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28.5.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닉스 데빈 부커 선수한테 더블 팀이 가고 데빈 부커 선수한테만 득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피닉스가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을 때 미칼 브리지스 선수의 득점이나 이런 볼륨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미칼 브리지스가 없죠. 이런 걸 미뤄봤을 때 레이커스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레이커스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고 앤서니 데이비스 자유투도 진짜 구리거든요. 저는 이런 거,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피닉스가 37%로 전체 6위 팀이에요. 레이커스는 좋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는 피닉스가 지금 레이튼이 빠지면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3점슛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피닉스도 해볼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수비는 굉장히 좋은 팀들이고, 그래도 뭐 주요 선수들 뭐 르브론 제임스, 모밤바, 그리고 에이튼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차라리 뭐 좀 반반의 경기라서
언어버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3일 NBA 10경기 분석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